오늘 많이 배운다 진짜. 눈이 그윽해 지금. 액상과당 제대로 들어요. 저 야식. 야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술 드시잖아요. 음주. 그 우리 중년들한테는 또 특히 이제 내장 비만도 이제 무시 못 하잖아요. 분명히 말랐는데 목욕탕 가보면은 이 친구한테 배만 볼록 나오고 그게 내장 비만이잖아요. 안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팔다리 가늘고 배 쪽으로만 다 몰려 있는 이 내장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박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렇죠. 그러고 네. 일일 뭐 일식이라고 그러고 일식.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간헐적 중년들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뭘까요? 중년한테 가장 유리한 거는 제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루 3끼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던 게 간헐적 단식이랑 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저녁 몇 시에 드세요? 저녁은 보통 6시. 6시. 예, 자, 예. 그럼 아침 몇 시에 드십니까? 아침은 7시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 몇 시간 굶었죠, 지금? 거의 한 11시간? 13시간. 사실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그렇지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12시간 정도는 단식을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사실상은. 여기서 아닌데 싶으신 분들은 뭐냐면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식사를 만약 정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만 7시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시작을 하면 12시간 단식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3끼만 차분하게 드시면 저절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됩니다. 합의된 바로의 그 간헐적 단식은 16시간을 단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효용이 어떻냐,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효과가 있냐를 이야기할 때는 12에서 14시간 정도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자를 간헐적 단식으로 일단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16시간이라 그랬으니까 16시간 안 먹었어. 그럼 8시간이 남았는데 이때 맘대로 막 먹어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막 먹는 거는 우리는 폭식이라고 부르지, 폭식. 이거를 간헐적 단식의 일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나머지 먹을 수 있는 8시간도 일정한 양을 내가 정해진 양만큼 정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0, 30대, 40대들이 야식. 네, 저 야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술 드시잖아요. 음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간헐적 단식을 하기 어렵죠.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남자들한테는 특히 야식을 또 일하다 보면은 그냥 일하고 커피만 계속 먹다 보면 속이 다 아프니까 뭐라도 집어먹으면서 하게 되는 게 또 있어요. 식단은 잘 지키는데 이게 일이 너무 오래되면은 야식을 나도 모르게 다들 먹는데 또 스트레스 때문에 또 먹게 되고. 맞아요. 그럼요.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이렇게 또 술 한잔 하게 되는데 불규칙한 식사들, 음주. 문제가 되죠. 음주도 당연히 살찌는 데 영향을 많이 주고요. 안주가 엄청나게 중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노르킬. 우리 30년 전통 대한민국 1등 약국 체인이죠. 온누리 약국이 개발했습니다. 코골이 스프레이예요. 삼투압 작용을 활용해서요, 비강을 확장시키니까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아서 안전하고 내성이 없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이고요. 간편합니다. 삼투압 작용을 활용한 즉각적인 비강 확장으로 안전한 코골이 스프레이. 주변에 코골이로 인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또 남편분들, 또 스스로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이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혹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고 있을 때 코를 살짝 잡고 뿌려주세요. 요 간헐적 단식으로 살짝 돌아와 보면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사이에 공복이 유지가 되면 혈당이 좀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푹 쉽니다. 푹 쉬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오고 저장된 걸 끌어쓰고, 이 과정에서 한 12시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토파지라는 거를 해요,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에너지를 써야겠는데 어디서 쓸까라고 잘 모르겠으니까 이 쓸모없는 것 좀 모아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죽은 뭐 세포 뭐 이런 거 덩어리들, 그렇죠. 오래된 거 음식 찌꺼기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부터 없애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14시간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12시간 차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잘 작동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6시간 채우려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인슐린이 쉬는 것도 12시간 정도만 쉬어주면 정상적으로 그냥 잘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포도 적절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쫙 굶었다가 쫙 먹었다가 이제 단식과 뭐 폭식을 반복을 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상하다, 또 꺼내지 말자, 아껴주자라고 생각해서 지방을 꺼내지 않지만, 매일매일 나 12시간씩 안 먹고 지나가는데 라고 하면 걔들은 이제 일정한 그 흐름을 타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몸이라는 게 사실 우리 항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성이 중요해서 어쩌다가만 12시간 단식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가능하면 지속을 해주시면 몸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안정화가 되는 건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의 그리고 요새 식습관을 생각하면 간헐적 단식은 도움이 됩니다. 얼마 이상이면은 12시간 이상이면은요. 이 내장 비만이 쌓이게 되는 원인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야식을 네네. 먹거나 아니면은 뭐 그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활동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이게 내장 비만으로 쌓이게 되고, 나이살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살도 있죠. 그 나이살은 정확히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네. 내가 먹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성이 있어가지고 습관대로 먹고 있는데, 옛날처럼 활동량이 없는데도 그 그렇죠. 양을 유지하는 거죠? 예, 유지하면서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죠. 왕년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왕년의 깡소주 생각, 새우깡에다 안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이제 오게 되면 대사량이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뭐 나 50살 되면서 살이 뭐 1년에 2-3kg씩 찌더라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그 여성 호르몬 측이 깨지면서 네. 대사량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배가 나오는 이유가요. 그 남성 호르몬. 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죠? 근육을 만들 것 같은데 네. 이 지방을 팔다리가 아닌 배에만 저장시키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친구 된 지 오래돼서 이거는. 저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나 혼자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이 남성 호르몬의 역할 자체가 남는 지방을 배에 저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이렇게 배가 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통상적으로 정상값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복부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집에서 줄자를 갖고 와서 그래서 줄자를 준비했구나. 네, 집이 아닌데도 줄자가 있어요. 요걸 이제 제일 나온 데, 제일 안 나온 부분 말고 네, 나온 데를 기준으로 네. 이제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되는데, 몇이 나오셨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대. 네, 제일 많이 나온데, 제일 조금인 것 말고 제일 튀어나온 것 기준으로, 네, 힘 빼고, 네. 그렇죠. 자. 90이 넘네요. 90이 넘습니까? 예, 92. 92. 예. 자, 92면은 우리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아시아 사람 기준으로는 90cm. 그래요? 네, 90cm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85cm. 그거 복부 비만인 거네요? 복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각한 비만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는 100cm, 여자는 95cm 이상이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네네. 저희는 그냥 약간 비만. 약 비만. 약비만. 네, 그래서 뭐냐, 조심하면 되겠다. 이게 뭐 전부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우리가 배 나온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엉덩이와 배의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엉덩이랑 배를 가지고 비율을 나누면 남자는 이제 0.95 이상이면, 그리고 네. 여자는 0.85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이제 내장 비만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왕도가 없습니까? 또 그냥 운동입니까? 요거 이제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네. 결국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소비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방법이 한 27,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내장 지방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많이 소모하거나 덜 먹거나인데, 많이 소모하는 일은 사실은 몸의 피로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운동에 살 빼는 거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네. 많이 먹게 돼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식욕이 관대해져요. 땡겨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좀 일정량을 적당히 먹는 거를 계속 목표로 삼으셔야 되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은 한 30-40% 비중을 자꾸 실어주려고 노력하시고, 나이가 들면 단백질 좀 적게 먹어도 될 것 같다고 믿으실 수 있지만 이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40세 이상은 근육이 계속 없어집니다, 매년. 그래서 단백질을 더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간식은 그래서 없다. 간식은 없고, 꼭 간식을 먹고 싶으시면 야채나 견과류 정도로 이제 막아보자. 그럼 제가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 단식에 성공하고 뭐 이게 내장 지방 줄이는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건 덜 먹고 운동 많이 해야 되는 게 가장 그렇죠, 맞는데, 그렇죠. 네네. 생활적으로 자, 일단
밥공기를 다 바꿔야 돼요. 맞아요. 밥공기 사이즈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가 먹던 사이즈대로. 그리고 밖에서 많이 먹잖아요. 밖에서 먹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맞아요. 집에서 먹는 거, 도시락 먹는 거, 그것도 안 되면은 어머니가 딱 주면은 반을 딱 덜어서 딱 데워놓고 이것만 먹는다 생각하고. 그렇죠. 집에서는 아예 밥공기 자체를 줄여버리고.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화관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네. 조그만 팝콘, 중간 팝콘, 큰 팝콘, 새로 튀긴 거, 오래된 거, 뭐 신기한 맛 이렇게 해서 다 줬는데 네. 영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오래된 걸 이만큼 줘도 다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니목시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봐. 네, 그래서 외식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김경식 님이 드실 때도 1인분 주고 네. 강호동 씨가 오셔도 1인분을 줘요. 그러게. 그죠? 네. 근데 그거 배고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드실 때에는 네. 기본적으로 1인분을 나는 한 60, 70%만 먹어야지 내 양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밥 공기 줄이는 건 누구나 잘하거든요. 한식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밥이 끝나면 반찬도 끝나는 겁니다. 밥이 끝나면 반찬도 끝나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 제일 무슨 얘기하시면 반찬은 살 안 쪄. 쪄요. 100% 쪄요. 어떻게 안 찌겠어요? 찌죠. 그래서 설렁탕을 드셔도 말아 드시지 말고 밥이 끝나면 설렁탕도 끝났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못 먹어요, 이게. 바쁘기 전에 반찬부터 집어먹지 마요. 맞죠. 밥 나올 때 같이 먹고 밥 다 먹으면 딱 끊어놔야 돼. 오늘 많이 배운다 진짜. 눈이 그윽해 지금. 액상과당 제대로 들어요. 굶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먹는 게 낫다. 굶으면은 뭐가 나쁘냐면은 신기한 게 한 끼 굶잖아요. 이 보상 심리라는 게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연구가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면 뭐 이게 보면은 막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딱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12시간은 굶고 계시니까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상 체중인 분들은 일단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평소처럼 그냥 천천히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네. 암 환자들이 이거를 또 간헐적 단식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자. 암 환자들이 살 때는 단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왜냐면 이게 이제 무슨 생각들을 하시냐면 오토파지라는 걸 하니까 이제 쓸모없는 걸 없애고 그게 남아있으면 암이 된대 있을 수 있는 얘기야. 말이 되는 얘기인데 한의학에서도 얘기할 정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나의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주 계획적으로 단식을 하면 괜찮지만 뭐 16시간 하려니까 난 이렇게 일단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암 환자들은 체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암이 나을 때도 체력이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5회 할 겁니다, 6회 할 겁니다라는 것들을 마무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력이에요. 이게 몸이 못 버티면서 끝까지 이 사이클을 못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단식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암이 돼가지고 내가 인지를 할 정도면 자가포식을 통해서 암이 낫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미 좀 늦었다. 뭐 효과 없는 거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낫겠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체력 관리를 잘 해서 이제 이걸 잘 이겨내는 걸로 보는 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덮어놓고 절대 굶지 마시고 또 하나 이게 언제부터 생기냐? 비만하고 당뇨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근데 이미 당뇨가 생기면 여러분은 무슨 위험이 있냐면 당이 인슐린 스파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혈당으로 빠지는 게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데. 예,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 안 되는 게 높을 수도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7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당이. 그러면 저혈당 가능성이 생깁니다. 밤에 갑자기 식은땀 나고 뭐 덜덜 떨리고 이런 저혈당 쇼크 같은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뭐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몇 시간을 단식을 하시든 먹는 시간대에 절대 맘대로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맘대로 드시지 마시고 정해진 양에서 드시는 게 좋고요. 단식한 뒤에 여러분이 꼭 조심하셔야 될 거 탈수입니다. 물 제일 중요해요. 물 많이 먹으면 물 무조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정도 드시는 거 괜찮아요. 네. 혹자는 물 마시면은 위액이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 잔 정도에서는 위액이 희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아침에 탈수 예방하고 다시 이제 활력을 찾을 목적으로 한 잔 정도 드시는 거 단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도 물 한 잔 좋고요.
일어나서 물 한 잔도 좋은데 밤새 동안 입안에 있던 새로운 이 균들도 이 물을 먹음으로 해서 싹 없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또 의견인 거고. 뭐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또 그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 다를 수 있죠. 가까운 의사,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항상 이게 상담을 해본 다음에 그러고 결정하셔야지 100%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면 또 안 된다는 거 미리 맞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난 그런 점에서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 체력 회복,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체력 관리, 유지, 특히 이제 아프실 때 무작정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단식을 하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이게 그 건강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도 우리 모셔가지고 다른 부분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치의로 이제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병원은 한의원은 어디? 저는 분당에 있습니다. 지하철 한 번에 가네. 예, 내림 바로 있습니다. 공진단을 좋아해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약간 비만. 약 비만. 약 비만. 그래서 뭐냐 조심하면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위안이 그래도 조금 되네요. 그럼요. 약 비만.